명령어가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어떤 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명령할 명령어의 주소, 명령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IR 레지스터는 뭡니까? 패치 사이클을 통해서 패치해온 명령어를 저장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뭡니까? 메모리에게 어드레스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주소로 해서 그 주소에 가서 그 MAR에 있는 주소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값을 MBR로 리턴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동작을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MAR로 옮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수행할 명령이 아니라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저장된 주소를 프로세서 내부 버스를 이용해서 MAR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첫 번째 MAR로 주소를 다음에 수행될 명령의 주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MAR은 주소 버스를 통해서 주소 버스에다가 MAR의 내용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메모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는 2번의 동작을 합니다. 2번의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면 이 메모리는 그 MAR, 그러니까 이쪽에서 MAR에서 받은 값을 주소로 해서 찾습니다. 그 주소를.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어떤 주소를 딱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빼서 데이터 버스에다 놓습니다. 데이터 버스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던집니다. 그럼 데이터 버스로부터 MBR은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과정은 이렇게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2번 과정은 MAR이 주소 버스에다가 주소를 넣어놓게 되면 그 주소가 메모리로 이동하고 메모리에서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 버스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MBR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2번 과정입니다. 이거를 레지스터 동작으로 보면 밑에 표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의 MAR 주소에 있는 메모리 값을, 이게 그런 뜻입니다. 메모리 값을 MBR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MAR에 저장된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에서 명령어를 인출한 다음에 이 명령어를 MB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과정, 그림에서 보시듯이 MAR이 이 과정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리턴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한 다음에는 PC에다가 한 워드만큼 더합니다. 그래서 다음 PC, 그래서 다음 명령어를 인출하려고 그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주소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라인을 수행하고 그 다음 라인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라인으로 이동한다는, 그 다음 명령어로 이동한다는 그 표시로 PC 플러스 1이 PC가 된다. 인크리먼트를 한다. 증가한다. 주소를 증가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이 MBR에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MBR, 메모리로부터 읽어왔죠. 그 값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명령어 레지스터로 카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MBR에 저장된 내용을 IR에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IR에는
수행할 명령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어 실행에 어떤 사이클이 이와 같이 그림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은 이제 명령어를 읽어와서 IR에 그 명령어가 저장이 됐겠죠. 그럼 그 명령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 연산자, 바로 옆에 피연산자, 보통은 2개, 그러면 피연산자가 2개가 있겠죠. 하나가 있다고 우선 피연산자가 있다고만 가정을 해봅시다.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동작입니다. IR에서 어드레스 부분을 가져옵니다. IR 명령어 레지스터 안에 앞쪽에는 연산자가 있고 뒤쪽에는 피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피연산자의 주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져와서 MAR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IR에 있는 피연산자의 주소를 넣어주면 MAR에 넣어주면 주소 버스에 실려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메모리는 다시 MBR에다가 그 MAR 주소에 가서 그 값을 읽어다가 데이터 버스에다가 놓게 됩니다. 데이터 버스로 놓게 됩니다. 데이터 버스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버스를 타고 MBR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P연산자가 MBR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2번입니다. 메모리가 MAR로 명시된 메모리 주소에 가서 값을 읽어와서 MBR에다 넣는 겁니다. MAR에 저장된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에서 데이터를 인출해서 이 데이터를 MBR에 저장한다. 이때 제어 장치는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읽도록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또 그 MBR에서 그 IR의 어드레스 부분으로 저장된 내용을 IR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접 사이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그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은 우선 그 수행할 때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다음에 수행할 명령이 있는 거를 MBR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MBR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그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다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터럽트가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럽트 루틴의 어드레스를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곳에 시작 주소를 PC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어드레스, 저장할 어드레스를 MAR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PC에 저장된 인터럽트 루틴 주소를 MAR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MBR을 MAR 주소로 표시된 메모리에다가 적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MBR의 내용을 메모리에다 쓰게 되는 겁니다. MBR의 주소에 있는 내용을 지시된 메모리 셀로 이동해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터럽트 사이클의 한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럽트 명령어입니다. 인터럽트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이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만 그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구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현 시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멈추고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수행한 다음에는 그 전에 중단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수행하던 프로그램에 그 수행됐던 그 다음 주소를 저장해 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절차를 잊지 마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 실행 순서를 바꿔가면서 처리해서 다중 프로그래밍에 사용이 되게 합니다. 인터럽트 명령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이 부분은 뒤로 가면서 이렇게 더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지금 현재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현재 장은 하드웨어를 설명하면서 운영체제에 연관될 만한 것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면 뒤쪽을 배우면서 앞쪽을 한 번 더 열어보는 이제 그런 수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나 프로그램 등에서 프로세서로 보내는 하드웨어 신호로 인터럽트를 받은 프로그램은 실행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 인터럽트는 이렇습니다. 그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카드도 입출력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입출력 장치의 일환이겠죠. 물론 이제 입력 장치입니다. 뒤에 얘기한 건. 근데 이런 그 장치들의 그 입력이나 출력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인터럽트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CPU가 프로그램을 막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또는 키보드로 어떤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마우스로 어떤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입출력을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실시간적으로. 그러려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네트워크 입력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에도 네트워크 장치에도 인터럽트가 있고 키보드에도 인터럽트가 있고 마우스에도 인터럽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멈추고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워낙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우리는 꼭 우리가 수행한 프로그램만 수행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인터럽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이 인터럽트라는 게 없었으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제공하는데 이게 바로 인터럽트인 겁니다. 이 인터럽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장치도 준비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프로그램도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용자가 그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체제 선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라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단일 프로세서의 컴퓨터는 명령어를 한 번에 한 개만 수행할 수 있지만 인터럽트를 이용하면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거는 프로그램 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세서 쪽에서 한번 더 설명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용자 입력, 갑작스런 정전, 컴퓨터 시스템의 긴급 요청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적절히 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을 일시 중단했다 다시 재개하는 과정이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인터럽트 조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프로세서와 운영체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외부 장치의 동작과 자신의 동작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터럽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어버스는 인터럽트 요청 회선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CPU가 있다면 프로세서가 있죠. i5나 i7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3개의 인터럽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maskable interrupt라는 인터럽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와이어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그 연결된 2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해서 인터럽트 처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